자, 이번 시간은 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면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정의부터 한번 써봅시다. 다면체. 그러면 자,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 그것을 다면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다각형을 배웠었죠? 그 다각형은 평면상의 도형이잖아. 그러니까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 이건 입체도형이야. 그것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자, 얘는 이름을 뭘로 정하느냐? 요 다각형 모양의 면이라며. 그쵸? 그 면의 개수. 면의 개수로 이름을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각형 한 5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이다. 그러면 오면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각형 모양이 뭐 7개다 그러면 7개니까 7면체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면의 개수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이미 계속 면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용어가 있는데 면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면은 그냥 다각형 그죠? 다각형 그걸 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 모양의 면을 우리가 앞으로 면이라고 부를 거고, 두 번째 모서리라고 있는데 모서리는 뭐냐면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의 변, 혹은 그냥 면과 면의 교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씁시다. 면과 면의 교선. 이렇게 봅시다. 다각형을 이루는 면이, 그러니까 다각형을 이루는 발음이 안 되냐.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 모양의 면이라고 한다며. 그 면과 면의 교선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자 이거야. 그리고 꼭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와 모서리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자. 뭐 간단하죠? 표현 자체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입체 도형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항상 이 다각형 모양이 항상 똑같은 다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런 식의 모양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둥 형태의 이런 모양도 다면체가 됩니다. 이런 거죠. 아이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입체도형,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 다각형, 요거 삼각형이죠? 밑에도 삼각형이고 옆에는 사각형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자, 이러한 모양. 자, 면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있죠? 오면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지? 오면체. 이해되죠? 오면체. 자, 그러면서 자, 요게 요 각각의 뭐 그 둘러싸고 있는, 그죠?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 모양, 요 놈을 우리가 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면이 지금 5개 있죠?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는 요 선분, 요 교선, 요런 교선들을 다 뭐라고 한다? 모서리라고 하고, 자, 요런 모서리끼리 만난 요런 점들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참고로 입체도형을 이렇게 그릴 때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을 겨냥도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겨냥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자, 요렇게 그린 거를 겨냥도라고 하고, 겨냥도는
우리가 이게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지?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죠? 어,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죠? 모서리는 점선으로. 요렇게, 요렇게 그려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우리가 겨냥도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겨냥도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몇 면체이고, 그죠? 몇 면체인지 우리 알 수 있죠? 다섯 개 있으니까 면 다섯 개 여기 보여?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옆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세 개. 그래서 총 다섯 개. 그래서 오면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런 모서리의 개수도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여기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거 일일이 셀 수 있겠죠. 모서리 아홉 개. 꼭지점도 여기 세 개, 여섯 개 되겠네. 그죠? 여섯 개죠. 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개수도 다 셀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양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특별히 요렇게 그린 거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 이런 각기둥, 예전에 안 배웠나?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직육면체, 정육면체, 그 사각기둥 뭐 이런 각기둥 배운 것 같아. 그지? 각기둥 각불 배웠죠? 선생님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자, 여기 이게 각기둥 형태잖아. 이거 삼각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다면체 종류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다면체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각기둥. 요거는 분명히 배웠던 것 같아요. 각기둥. 그 얘는 자, 두 밑면이 평행한 두 밑면과, 그죠? 평행하고 합동인 두 밑면과 직사각형인 옆면으로 이루어진 다면체죠. 그죠? 그래서 자, 두 밑면은 그냥 기둥 형태의 입체도형인데, 그때 그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밑면은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은 어떤 모두 직사각형인, 그지? 직사각형인 입체도형인 거지. 그 기둥 모양의 입체도형이죠. 그죠?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각기둥. 각불이라고 한 게 있어. 각불. 각불 그러면 뭐다? 밑면 하나고, 그죠? 밑면은 다각형, 그리고 옆면은 삼각형인, 그죠? 옆면은 삼각형인 뿔 모양의 입체도형, 그죠? 뿔 모양의 입체도형이었던 것 같아. 괜찮죠? 그리고 거기에 각불대라는 게 있어. 각불대라는 걸 하나 더 할 거거든.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안 나왔으니까. 각불대는 뭐냐면 각불 있죠? 각불을 밑면과, 밑면인데 잘못 썼네.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잘랐을 때 이거야. 평행한 면으로 잘랐을 때, 자, 그때 보면은 각불 모양 말고, 그지? 각불 모양 말고 각불이 아닌 모양 있죠. 그걸 각불대라고 해. 잘랐을 때 생기는 각불이 아닌 입체도형.
자, 요거를 각불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종류별로 다 한번 써봅시다. 일단 좀 뭔가 칸을 나눠서 하고 싶은데 그냥 자, 각기둥이 있고요. 이걸 이렇게 씁시다. 각기둥이 있고 좀 밑으로 써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각불이 있고 그 다음에 각기둥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각기둥. 자, 각기둥이 왜 나와? 각풀대를 써야지. 미안해요. 이거를 말하면서 이걸 빨리 쓰려니까 좀 헷갈리네.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각기둥, 각불, 각풀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각기둥은 이런 걸 각기둥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다시 그려보면 요런 모양의 입체도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도 여기도 좀 안 보이는 모서리도 그려주면 자, 요런 거를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하고, 그죠? 여기 위아래가 밑면이야, 그죠? 여기서는 위아래가 밑면이어서 얘네가 평행하고 합동인 면이란 말이지. 요거 두 개는 이게 밑면, 그죠? 밑면. 그리고 옆면은 직사각형. 이 나머지 옆면들, 요 옆면들은 다 뭐다? 직사각형이다. 그죠? 밑면은 뭐 다각형이고 그냥 중요한 게 이제 평행하고 합동인 거야. 합동인 다각형. 그리고 옆면은 직사각형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름을 짓기로는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짓는다. 그죠? 요 이름은 자, 밑면에 이거 전부 다 그래요. 요거 전부 다 나중에 이름 붙일 때 다 얘기할 테니까. 자, 이름은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요거는 삼각기둥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삼각기둥. 자, 그리고 각불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아이고. 자꾸 왜 눌러야 되나? 자, 각불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얍 해서 점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 딱 이렇게 그리면, 그죠? 얘처럼 생긴 게 각불이야. 뿔 모양의 입체도요. 그러면서 요게 밑면이고요. 밑면은 하나죠. 그죠? 밑면. 그냥 밑면은 아이고 빨리 쓰고 싶은데 잘 안되네. 밑면은 하나고 한 개의 다각형이고, 자, 옆면은 삼각형이죠. 옆면은 삼각형. 옆면 삼각형 이고요. 자, 특별히 여기 밑면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높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일단은 그래도 요 용어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용어들 잘 봐주시고, 요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얘도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정한다. 그래서 얘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불인 거야. 삼각불, 그죠?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었으면 사각불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그럼 각불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각불 때는 이런 거야. 우리가 각불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각불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랬을 때 내가 요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이렇게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둑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잘라버려. 그러면 여기가
어떤 모양이냐, 요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의 면이 생길 거라고. 그죠?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은 각불이 되고, 요 밑에 부분이 각불이 아닌 모양이 되죠. 자, 요 아래쪽에 생기는 모양을 각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불대를 그려보면, 너무 이렇게 그리면 좀 안 이쁜데. 자, 각불대는 뭐 보통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점선, 짜자잔, 요런 식으로 생겨서, 자, 여기가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잘린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 아래가 원래 밑면이었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마주보는 애들끼리 평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합동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여기 요 두 개를 밑면이라고 하는데, 밑면은 서로 평행한 거야. 알겠죠? 근데 합동은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옆면, 두 밑면 사이에 있는 면들은 옆면. 그 옆면은 어떤 모양이냐 봤더니 얘는 분명히 평행하잖아요. 요게 두 개가 평행하죠. 요거랑 평행한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평행한 게 아닐 수 있죠. 평행한 게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평행한 게 아니야. 그럼 뭐냐면 이게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옆면이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름을 붙이기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뿔대, 사각형이면 사각뿔대, 오각형이면 오각뿔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뭘 할 거냐면, 각각의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를 우리가 할 거거든. 그래서 면의 수, 뭐 꼭지점의 수, 그리고 모서리의 수, 이렇게 할 건데, 요게 막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을 그냥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일이 셀 거야. 그 상상을 해. 잘 봐요. 면의 수, 그러면 봐봐. 분명히 밑면은, 자, 각기둥과 각불과 각불대의 밑면을 보면, 각기둥과 각불대는 밑면이 두 개야. 그죠? 면이 두 개고 밑면이 두 개고 각불은 밑면이 하나야. 근데 옆면을 보면, 옆면은 얘 이름하고 똑같다고. 봐봐. 밑면이 삼각형이잖아? 그럼 옆면이 세 개밖에 없어. 왜? 요 밑면을 이루고 있는 변마다 옆면을 하나씩 세워야 되잖아. 그럼 밑면이 삼각형이면 옆면을 3개 세울 수 있겠죠. 각불도 마찬가지.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옆면을 3개 이렇게 세워서 뿔 모양으로 만드는 거고, 마찬가지 각불 때도 밑면이 변이 3개니까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 면의 수는 결국에 요걸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걸 정해볼게. 밑면의 변의 수, 이게 결국에는 이름인 거지. 이게 이름과 동일한 거죠. 우리 요 각기둥의 이름, 각불의 이름, 각불대의 이름하고 동일해. 자, 요것을 n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요것을 n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각기둥의 면의 수는 n에다가 더하기 2. 요 더하기 2 한 게 뭐냐면 얘가 밑면의 수란 말이지. 그죠? 요게 밑면의 수.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 그렇구나. 그러면 각불도 면의 수는 n 더하기 1개. 각불 때 n 더하기 2개. 이게 뭐예요? 요게 밑면의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요런 것들이 다 뭐다?
밑면의 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걸 밑면의 수를 다 3번을 써야 되네? 어떻게 한 번에 쓸 수 없을까? 요것들이 다 뭐야? 밑면의 수를 의미하는 거다. 어? 이해되시죠? 요런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거, 요것들이 다 밑면의 수다. 이거를 어떻게 쓰면은 좀 더 이쁠까? 그러니까 여기 그냥 밑면의 수. 되셨죠? 그 밑면의 수를 추가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n 더하기 밑면의 수 이렇게 쓰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를 봤는데 꼭지점은 잘 봐요. 꼭지점은 각기둥 같은 경우는 위에도 있고 그죠? 밑에도 있어. 자, 각볼 때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꼭지점이. 그러니까 위아래 있는데 근데 그 위에 있는 개수가 이거 삼각형이니까 꼭지점 3개, 사각형이면 4개였겠죠. 오각형이었으면 5개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밑면의 변의 수만큼 꼭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가 있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곱하기 2를 하면 돼. 얘도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죠? 그럼 여기 곱하기 2 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런 거지. n에다가 곱하기 자 위아래 인 거지. 그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n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위에 있는 거 더하기 아래에 있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위에도 n개 아래도 n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위에도 n개 아래도 n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거고 똑같으니까. 그럼 각불은요? 각불은 봤더니 밑에는 밑면의 개수만큼 있어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있어요. 꼭지점이. 근데 위에는 각불의 꼭지점 하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n 더하기 1개죠. 여기 더하기 1 한 이유가 뭐다? 요거는 각불의 꼭지점 위에 한 개 있는 거야. 그죠? 요거는 위에 한 개 있는 거야. 뭘로? 각불의 꼭지점으로. 이해되죠? 요렇게 생각을 하자. 상상을 하는 거야. 그림, 그래. 각불은 어떻게 생겼지? 그래, 뿔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면 밑에 n개 있고 위에 하나 있겠다. 이렇게 세자고. 위하고 아래에 꼭지점이 있다라는 걸로 세자고. 그럼 모서리 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 수는 각기둥 봤더니 모서리가 자 위에 있지 3개, 옆에도 있네 3개, 옆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 3개가 있죠. 아래쪽에도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옆에, 아래 이렇게 있는 거야. 각불은 위에 없죠. 옆에 3개 있고 밑에 3개 있죠. 모서리가. 그렇구나. 각불 때는 위에 3개 있고 옆에 3개 있고 밑에 3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모서리 수가 n 곱하기 3이고 얘는 n 곱하기 2고 얘는 n 곱하기 3이다. 왜 곱하기 3하고 곱하기 2하고 곱하기 3을 했는지 알겠죠? 왜? 얘는 분명히 위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위와 옆과 아래에 있는 거를 다 센 거야. 그래서 얘 그 각기둥과 각불 때는 위하고 옆하고 아래에 다 있는데 왜 각불은 왜 곱하기 2냐? 위에 없어서 그러지. 위에 없음. 위에는 모서리가 없어. 그래서 곱하기 2가 된 거야. 그죠? 이해되죠? 그리고 봤더니 각기둥과 각불 때는 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 수를 우리가 셀 때 동일하게 세질 거야. 그죠? 근데 각불 때만 조금 다르게 세지죠. 이해되시죠? 자, 요런 것을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뭐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번외로 알아두세요. 여기 요거에다가 추가로 번외로 자, 뭐 꼭지점의 개수를 V라고 쓰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를 f라고 써서 이게 꼭지점이 벌텍스고 모서리는 엣지고 뭐 면은 페이스라서 뭐 이렇게 쓸 거야 아마. 근데 이게 항상 요런 V에서 2를 빼고 F를 더하면 항상 2가 됩니다 라는 게 성립을 해요. 어떤 다면체에서야. 다면체에서. 자, 요것이 성립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무슨 뭐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뭐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요런 것들이 있다, 요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얘기를 해주려고. 교재에도 있으니까 또 얘기 안 해주면은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요거는 암기보다는 요 밑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면서 여기 왜 이렇게 각불만 다른지를 한 번만 자기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여기는 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 같아. 요 내용들을 좀 확인을 잘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